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바이오다인 투자자로서 매우 가슴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오늘은 과연 바이오다인이 52주 최저가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이 투자자로선 인내하고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기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 공개된 IR 자료 중 핵심적인 사항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다인은 5월 26일부터 이틀간 IR을 진행할 예정인데 최근 로슈 진단데이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내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핵심적인 장표와 그 장표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건너뛰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표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장표의 핵심은 바이오다인의 기술이 단순 공급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 기업인 로슈의 공식 플랫폼에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VENTANA SP400은 바이오다인의 LBC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장비이며 로슈가 직접 피부인과 세포병리 시장 확장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런칭은 단순 국가 승인 의미를 넘어 실제 사업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며 향후 유럽 및 글로벌 확장 시 로열티 매출 증가 가능성이 커집니다. 투자 포인트는 바이오다인 기술이 글로벌 병리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로슈는 현재 HPV 검사부터 세포 검사, 조직 검사까지 전체 자궁경부암 진단 프로세스를 통합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다인의 SP400은 사이탈러지 영역의 핵심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다인은 단순 소모품 업체가 아니라 로슈의 통합 진단 생태계 안에서 핵심 워크플로우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장비 설치 확대가 곧 장기적인 바이알 소모품 로열티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장표는 SP400이 로슈 내부에서도 단순 지역 제품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로슈 다이어그노스틱스 IR 데이 자료에 SP400 2키 런치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향후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병리 디지털 병리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로슈의 핵심 성장축이라는 점에서 바이오다인의 기술 가치는 단순 현재 매출보다 훨씬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표의 핵심은 바이오다인의 바이알과 LBC 기술이 로슈 디지털 병리 플랫폼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체 채취부터 슬라이드 제작, AI 기반 병리 분석까지 이어지는 워크플로우에서 바이오다인 기술이 시작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로슈의 패스 AI 투자와 디지털 병리 확대 전략은 결국 사이탈러지 데이터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바이오다인은 단순 장비 업체가 아니라 로슈 병리 생태계의 진입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다인의 바이알은 로슈 병리 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점, 이 말의 의미를 다시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표 중 하나입니다. 로슈는 향후 세포병리 워크플로우를 자궁경부암을 넘어 피부인과 영역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다인의 TAM 자체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피부인과 사이탈러지 시장은 아직 자동화 디지털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SP400 기반 플랫폼 확대 시 신규 매출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HPV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사이탈러지 자동화 시장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WHO의 자궁경부암 퇴치 정책, HPV 조기검진 확대, 셀프 테스트 증가 등은 모두 액상세포 검사 시장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로슈의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바이오다인은 자체 영업력 대비 훨씬 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바이오다인 기술 플러스 로슈 글로벌 플랫폼 조합입니다. 이는 중소 바이오 기업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로슈는 바이오다인의 액상세포 검사 기술과 바이알을 핵심 베이스로 또 이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해 나가려 한다는 것, 바이오다인 투자자가 꼭 이해해야 할 핵심 메시지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장표부터는 바이오다인의 또 다른 성장축 얼리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리팝을 바이오다인은 왜 LBC 기술 이상의 성장축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리팝은 단순 자가 채취 키트가 아니라 기존 병원 중심 세포 검사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제품입니다. 여성들의 검진 불편함과 수검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검진 시장 자체를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이오다인이 기존 로슈양 LBC 사업뿐 아니라 새로운 셀프 테스트 시장까지 동시에 확보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바이오다인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 브러쉬 디자인이 아니라 HPV, STD, 사이탈러지를 동시에 자가 채취할 수 있는 특허 기술입니다. 이는 기존 경쟁사 제품 대비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채취로 여러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검진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세포병리학회에서 베스트 2 포스터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단순 홍보가 아니라 학술적 검증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얼리팝 이 세계 최초 수준의 자가 채취 사이탈러지 연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향후 글로벌 진출 시 학회 기반 레퍼런스 확보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얼리팝이 사업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사용 편의성, 선호도, 검체 적합성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부분 연령층에서 의사 채취보다 선호도가 높았다는 점은 시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자가 채취 시장의 핵심은 정확도와 편의성인데 얼리팝은 두 요소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WHO와 FDA가 셀프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제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궁경부암 검진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오다인은 이 흐름 속에서 로슈 기반 사이탈러지 사업과 얼리팝 기반 셀프 테스트 사업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기존 셀프 테스트 제품은 HPV 단일 검사 중심이지만 바이오다인은 HPV STD 사이탈러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시장 규모 전망 역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바이오다인은 통합 진단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프리미엄 전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의 핵심은 바이오다인이 단순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글로벌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은 대규모 공급 능력을 의미하며 향후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 CAPA 계획은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대량 공급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얼리팝은 단순히 여성의 편리성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검사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시장 자체를 키우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매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본 IR 자료를 통해 바이오다인이 로슈 기반 안정적 성장과 얼리팝 기반 신규 성장축이 동시에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럽 시장의 론칭이 공식화되었기에 2026년은 분명 바이오다인에게 의미 있는 실적 변화가 생기는 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포모와 함께 주가 하락에 따른 공포가 더해지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지만 저는 오히려 바이오다인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며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 스스로 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드리며 긴 시간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